만약 당신의 진심, 어린 연결 노력이 긴장감이나 침묵으로 받아들여져서 왜 그런지 의아해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그 답은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심지어 그 영향력을 깨닫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나이든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절대 사용하면 안 될 너무나 미묘하게 해로워서 하나, 특히 3번 항목는 조용히 가족을 해체시킬 수도 있는 5가지 유해한 표현어를 공개합니다. 더 나은 소통을 통해 가족들이 치유되는 것을 목격해온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표현들을 사랑과 친밀함을 다시 쌓는 단어들로 대체하는 방법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한 할머니의 긴장된 관계를 활기차고 즐거운 가족 관계로 변화시킨 한 가지 간단한 전략과 당신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끝까지 시청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가치 있는 지식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을 클릭하고 종 모양 알림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아래에 1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을 위해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0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시작합시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애틀랜타 출신의 74세 할머니 김순자 씨의 삶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긴장된 가족관계를 고치려는 누구에게나 경고이자 희망의 등불입니다. 김순자 씨는 2 자녀 유진과 준영을 키우는데 마음과 영혼을 쏟아부은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늦은 밤 수유, 축구 경기, 대학 입학 지원, 그리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정의한 수많은 희생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각자의 삶을 가진 성인이 되면서 김순자 씨는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통화는 짧아지고 빈도가 줄었으며 방문은 명절 때로 줄어들었고 그녀의 마음은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쌓아온 연결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에 아팠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들을 키웠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라며 눈물에 잠긴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왜 그들은 더 이상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요? 김순자 씨의 고통은 명백했지만 문제의 근원은 그녀에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까지 말입니다. 가족 모임 중에 딸 유진이 수년간 잠복해 있던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 치료사와 상담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안전하고 안내받는 공간에서 김순자 씨는 그녀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유진과 준영은 취약성과 용기를 가지고 김순자 씨가 사용했던 특정 표현들, 그녀가 항상 무해하다고 생각했던 표현들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날카로운 보이지 않는 가시처럼 느껴졌다고 공유했습니다. 악의 없이 말해진 이 단어들은 서서히 가까이 머물고 싶은 그들의 욕구를 약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깊이 사랑했지만 죄책감 판단, 의도치 않은 비난에 짓눌리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치료사는 김순자 씨가 그녀의 언어가 사랑에 뿌리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도왔습니다. 지도와 결단력을 가지고 김순자 씨는 소통 방식을 바꾸는 여정에 착수했습니다.
비난이나 의무감 대신 사랑, 호기심, 개방성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연습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몇 달 안에 그녀의 관계는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은 매주 일요일 전화해서 직장과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가족 바비큐를 조직하여 김순자 씨를 손주들에 둘러싸여 즐거운 오후를 보내도록 초대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김순자 씨는 잃어버렸다고 두려워했던 연결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한때 조용하고 외로웠던 그녀의 집은 다시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순자 씨의 이야기는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부모와 조부모로서 우리가 선택하는 단어들이 우리 가족 안에 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 벽을 세울 수도 있다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성인 자녀와의 거리감에 상처받은 적이 있거나 가족 관계가 약해지고 있다고 걱정한다면 당신에게는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5가지 유해한 표현을 피하고 사랑, 이해, 상호 존중을 키우는 단어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앞으로 수년간 번성하는 관계를 가꿀 수 있습니다. 유해한 표현. 내가 너를 위해 해준 게 얼만데. 부모로서 때로는 특히 성인 자녀가 전화하거나 방문하기에 너무 바빠 보일 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상처받은 순간에 당신이 했던 희생들, 잠 못 이루던 밤에 그들을 안아 재웠던 것, 대학 등록금을 위해 투잡을 했던 것,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끝없이 감정적으로 지지해 준 것을 상기시키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해준 게 얼만데 라고 말하는 것은 자녀에게 당신의 사랑에 대한 청구서를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헌신적인 행동을 그들이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으로 바꿔놓아 감사하기보다는 죄책감, 불만 또는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가족 치료사 로라 헨슬리 박사는 왜 이 표현이 그토록 해로운지 설명합니다. 부모가 내가 너를 위해 해준 게 얼만데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사랑이 조건적인 거래적 역학관계를 만듭니다. 이는 친밀함을 증진하기보다 불만과 정서적 거리를 낳습니다. 이 표현이 유발하는 죄책감은 자녀들이 불가능한 상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애쓰게 만들어 더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77세 은퇴한 박철수 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박철수 씨는 딸 지혜를 맹렬히 사랑했지만 지혜가 힘든 직업을 시작한 후 방문이 드물어지는 것에 상처받았습니다. 좌절한 순간에 그는 내가 너를 위해 해준 게 얼만데 네 교육비를 내주고 널 지원했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찾아오지 못하니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지혜는 죄책감에 압도되어 아버지와의 대화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씨가 이 표현에 더 의존할수록 지혜는 더 멀어졌고 결국 그들의 소통은 짧은 문자 메시지로 줄어들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상담사의 도움으로 접근 방식을 바꾸기 전까지 그들의 관계는 치유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연결에 대한 자신의 갈망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정서적 부담을 덜어낸 지혜는 다시 연결하고 싶어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이 유해한 표현을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당신의 진심을 표현하는 연결의 초대장으로 대체하세요. 네가 너무 보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곧 방문하거나 전화할 수 있을까? 또는 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고 싶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 접근 방식은 자녀에게 빚진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친밀함에 대한 당신의 바람을 전달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계약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들이 자유롭게 당신과 소통하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의 희생은 헌신의 행위였지 정산해야 할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그들만의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갈망하는 연결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여전히 시청하고 있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한 이 여정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아래에 1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해한 표현. 내 배우자가 내게서 너를 떼어놓고 있어. 자녀의 파트너에게 그들의 거리감에 대해 비난하는 것만큼 가족 조화에 파괴적인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내 배우자가 내게서 너를 떼어놓고 있어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들의 파트너를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의 판단, 충성심, 그리고 독립적인 선택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 비난은 그들을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부모와 배우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는 그들의 주된 동반자이자 성인 삶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심 갈등은 종종 부모가 이전보다 더 고립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가족 역학 전문가이자 가족 유대 재건의 저자인 사무엘 카터 박사는 자녀의 배우자를 가족과의 거리감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관계를 수년간 깨뜨릴 수 있는 충성심 갈등을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부모를 자녀가 선택한 가족과 대립하게 만들어 자녀가 방어적이 되고 찢어지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이 표현은 배우자를 소외시킬 위험도 있으며 이는 그들이 환영받지 못하거나 판단받는다고 느끼게 하여 가족 교류 기회를 더욱 줄입니다. 시카고 출신의 70세 미망인 강숙자 씨의 사례를 들어봅시다. 강숙자 씨는 아들 도연을 매우 아끼지만 아들이 박지민 씨와 결혼한 후 방문이 줄었다고 느꼈습니다. 박지민 씨가 문제라고 확신한 강숙자 씨는 너는 그녀와 결혼한 이후로 전혀 찾아오지 않아. 또는 그녀가 너를 가족에게서 떼어놓고 있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도연을 방어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갇힌 느낌을 받았습니다. 긴장을 피하기 위해 그는 강숙자 씨를 가족 행사에 초대하는 것을 멈췄고 그들의 관계는 긴장되었습니다. 강극자 씨가 가족 상담사의 도움으로 자신의 말에 대해 사과하고 도연과 박지민 씨의 결혼을 존중하겠다고 다짐하기 전까지 그들의 균열은 거의 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박지민 씨를 차 마시러 초대하고 그녀의 관심사에 대해 물으며 천천히 신뢰를 다시 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연과 박지민 씨는 강숙자 씨를 다시 그들의 삶으로 받아들였고 가족 모임은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대신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비난에서 벗어나 포용과 협력으로 초점을 바꾸세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고 너희 가족을 돕고 싶다. 방문이나 통화가 모두에게 어떻게 잘 맞을 수 있을까라고 말해보세요. 이 접근 방식은 자녀의 관계를 존중하고 배우자를 가족의 일부로 소중히 여긴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는 방문 계획과 같은 실질적인 해결책의 문을 엽니다. 자녀의 파트너를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자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더 포용적인 가족 역학 관계를 만듭니다. 그들의 배우자는 적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의 연장선입니다. 벽 대신 다리를 만드세요. 그러면 자녀를 가까이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유해한 표현 3. 내 젊은 시절에는 말이야. 내 젊은 시절에는 말이야. 우리는 다르게 했어. 라는 표현은 과거에 대한 무해한 반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종종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는 미묘하지만 날카로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 젊은 시절에는 아이들을 그렇게 안아주지 않았어. 내 젊은 시절에는 더 열심히 일했어. 또는 내 젊은 시절에는 이런 모든 기술에 의존하지 않았어. 와 같은 문맥에서 사용될 때 이는 자녀가 내리는 선택들, 육아, 경력, 라이프 스타일, 이 어떤 면에서 열등하거나 덜 타당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과거 회상적 틀은 당신의 경험을 우월하게 그리고 자녀의 현대적 접근 방식을 결함이 있다고 여기는 암묵적인 위계질서를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세대 간 정서적 벽을 쌓아 자녀들이 지지를 받기보다는 판단받고 무시당하며 단절된 느낌을 받게 합니다. 세대 간 역학을 전문으로 하는 노인학자 에멀라인 균 박사는 이 표현이 종종 우연한 관찰 의도로 사용되지만 자녀의 삶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당신을 동반자보다는 비판자로 자리매김시켜 신뢰와 개방성을 침식시킬 수 있습니다. 현대 세계는 독특한 도전을 제시합니다. 경제적 압력, 기술 발전, 그리고 이전 수십 년의 상황과 크게 다른 사회적 규범의 변화입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당신은 자녀가 헤쳐나가는 복잡성을 무효화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자녀가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오해받는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 출신의 76세 은퇴한 아서 씨의 사례를 들어봅시다. 아서 씨는 두 어린 자녀를 둔 아들에게 자주 내 젊은 시절에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이런 모든 장치가 필요하지 않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을 더 단순했던 시절에 대한 가벼운 반성으로 여겼지만 아들은 그것을 자신의 육아 선택, 특히 교육용 앱과 온라인 리소스 사용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했습니다. 결과는 긴장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아졌고 아서 씨의 아들은 가족 생활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하기를 주저했습니다. 변화의 시점은 아서 씨가 현대 육아 트렌드에 대한 지역 워크숍에 참석했을 때 왔습니다.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마음먹은 그는 네가 아이들을 위해 그런 앱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니? 와 같은 호기심 많고 개방형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그들의 역학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아들은 판단받는 대신 가치 있다고 느꼈고 그들의 관계는 세대 간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교환하면서 깊어졌습니다. 이 표현의 함정을 피하려면 호기심과 겸손의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과거와의 비교로 시작하는 대신 네가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이 정말 흥미롭다. 내 시절 이후로 뭐가 새로워졌는지 공유해 줄 수 있을까라고 말해보세요. 이 접근 방식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들의 관점을 공유하도록 초대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또한 수년간의 경험으로 연마된 당신의 지혜가 설교가 아닌 선물로 제공될 수 있는 쌍방향 대화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은 후 당신은 과거의 관련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니 우리가 그때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생각나네. 네가 이렇게
다른 세상에서 비슷한 도전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니 놀랍다. 와 같이 협력적인 교환 틀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연결을 촉진하고 그들의 현실을 존중하는 동시에 당신의 통찰을 부드럽게 짜 넣습니다. 당신의 삶의 경험은 지혜의 보물 창고이지만 그 영향력은 어떻게 공유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개방성과 배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대화에 접근함으로써 당신은 자녀가 존중받고 연결하고 싶어하는 공간을 만듭니다. 목표는 과거 회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장벽이 아닌 이해의 다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해한 표현. 내가 죽고 나면 후회할 거야. 이 표현은 감정적 망치와 같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무기 삼아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자녀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종종 좌절, 외로움 또는 연결에 대한 절망의 순간에 말해지지만 그 영향은 친밀함 증진이라는 의도된 목표와는 거리가 멉니다. 대신 두려움, 죄책감, 불만을 심어주어 관계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시키는 유해한 역학 관계를 만듭니다. 자녀를 더 가깝게 이끌기보다 말하는 사람, 종종 부모 또는 조부모를 정서적 조종과 연관시켜 긴장된 관계를 초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적 부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2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노련한 가족 상담사 마가렛 앨리스 박사는 조작을 위해 사망을 이용하는 것은 연결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를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자녀들에게 불공정한 감정적 부담을 가하며 그들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기반 접근 방식은 불안, 죄책감, 심지어 연락 회피를 포함한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덴버 출신의 79세 은퇴한 로버트 씨는 딸 셀에게 이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더 자주 찾아오지 않은 것을 후회할 거야. 로버트 씨는 이것이 더 잦은 방문을 격려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대신 셀라는 대화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각 전화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상기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연락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따뜻함 대신 긴장감이 특징으로 멀어졌습니다. 변화의 시점은 로버트 씨가 치료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접근 방식을 바꿨을 때 왔습니다. 죄책감에 의존하는 대신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와 추억을 만드는 것이 내게는 세상 전부야. 곧 함께 하루를 계획하자. 와 같은 말들을 사용했습니다. 이 작지만 강력한 변화가 그들의 역학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세라는 강요받기보다는 관계에 초대받는 느낌을 받았고 긍정적인 공유 경험을 만드는데 집중하면서 그들의 유대는 더 강해졌습니다. 로버트 씨의 이야기는 중요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사랑과 감사의 뿌리내린 말은 두려움이나 조종에 젖은 말보다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유해한 표현을 대체할 더 건강한 대안으로는 더 진심 어린 초대하는 접근 방식을 고려하세요. 함께하는 시간이 내게는 세상 전부야. 소중한 순간들을 더 만들자. 와 같이 말입니다. 이 대안은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연결의 기쁨을 강조합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을 상호적인 선물로 틀지어 따뜻함과 공유된 목적의식을 조성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녀가 의무적이거나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가치 있다고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부모나 조부모로서 당신의 유산은 사랑, 웃음, 의미 있는 추억이어야 하며 당신이 떠난 후에도 남는 죄책감의 그림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표현들이 왜 그토록 해로운가? 내가 죽고 나면 후회할 거야와 같은 유해한 표현들은 위험합니다. 상처, 외로움 또는 절망의 순간에 그것들을 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화자가 그 영향력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거의 반사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심오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는 왜 이러한 단어들이 그토록 깊이 상처를 주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비판적이거나 조종적인 언어는 뇌의 편도체를 활성화하는데 이는 위협을 처리하는 영역이며 신체적 위험과 유사한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표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뇌가 화자와의 상호작용을 괴로움의 원천으로 연결하는 법을 배우면서 정서적 회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참여를 꺼리거나 소통이 줄거나 심지어 관계 자체를 완전히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모-자녀 관계에 내재된 권력 역학 때문에 해악은 더욱 가중됩니다.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 대한 깊은 의무감을 느끼며 죄책감 기반 조종에 특히 취약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죽음을 지렛대로 사용하면 이러한 의무감을 악용하여 미래 후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랑이 가려지는 역학 관계를 만듭니다. 이는 관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부적절함 또는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과 같은 지속적인 심리적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와우! 방금 성인 자녀를 조용히 멀어지게 할 수 있는 5가지 유해한 표현과 대신 소중한 가족, 유대를 재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하고 진심 어린 단어들을 발견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무한하며 이제 모든 대화에서 그 사랑이 빛나도록 할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당신의 눈을 뜨게 하거나 마음을 감동시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해로운 줄 몰랐던 표현일 수도 있고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당신이 깨달은 한 가지와 그것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했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고 황금기의 최상의 삶을 살도록 힘을 주는 더 많은 진실을 위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더 강한 가족을 만들어 갑시다.